이번 시간은 제 4강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그 고대사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3강에서 말씀드린 마고 시대부터 해서 우리 그 고조선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마 고조선까지가 넘어가면은 안 되면은 배달국 한국 시대까지 하고 배달국하고 고조선은 별도로 또 한 강의를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동양 그 인류 시호는 마고입니다. 우리 인류 어머니 마고인데 여기서 마고에서 많은 어머니라는 뜻이고 고는 으뜸이라는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신할미라고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삼신은 마고, 궁희, 소희 이 세 분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지구어머니를 마고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지구어머니를 가이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고에 대해서는 그 신라의 그 부도지 시대에 박재상이 진 부도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징심록 15지에 이 부도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약 이 6만 3천 년 전에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 성주가 마고 할미였다고 합니다. 이 할미가 두 딸을 낳았는데 이게 궁이 소입니다. 천지 창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 시원을 그 환국 시대 이전으로 올리면은 마고, 궁이, 소희는 같은 적이고요. 그 하늘의 그 궁이고 땅의 소이고, 그 다음에 황궁씨, 또 유인씨, 그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계보가 계승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란 그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물론 왜곡되는 것도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 문화라는 것은 민심과 천심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한다고 왜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과 뿌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마고성 이야기는 우리 민족 천손민족의 문화와 풍습 이걸 알게 모르게 우리 지금까지 민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제들이 우리 그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고대사 20만 권을 불태워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건 현대판 분석 경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책 몇 권 없애버렸다고 해서 그 민족성이 없어지고 그 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그 근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없어진 것을 역으로 밝혀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삼신할미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고, 궁이, 소희 이 세 분을 삼신할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리산 노고단에 가면은 이 마고 할미를 모시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삼신을 그 우리나라 이 좁은 이 한반도에서도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경상도는 삼신할매, 또 서울은 삼신할미, 제주도는 삼신할망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신할미는 아이의 잉태, 또 태어남, 양육,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책임을 맡은 신으로 우리 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삼신단지, 또 뭐 삼신바가지, 삼신주머니 모두 삼신할미의 신앙이 남긴 발자취입니다. 마고 그 가이아 탄생하고도 비슷합니다. 마고가 물론 한참 앞서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 무국 없는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초에 음률이라고 합니다. 율려의 조화 속에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지구 창조의 어머니 마고라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가 율려 속에서 두 딸을 낳았는데, 하나는 궁이, 하나는 소이였습니다. 그래서 궁이는 환어머니로 해가지고 하늘을 다스렸고, 소이는 환어머니로 해서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오음 7조를 연주해서 우주의 탄생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고의 이제 천지창조에 보면은, 이 마고는 그래서 마고성하에 있는 칠달성에 천수 지역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이제 퍼져서 땅이 탄생됐다고 좀 하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궁이 소이에 의해서 4명의 천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때는 뭐 지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먹을 것이. 그래서 이걸 먹고서 이제 자랐다고 저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유일한 하나의 존재시지만, 하느님은 그 하나도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이게 도는 율려의 본체다. 그 하나에도 음과 양으로 나뉜다. 그게 결국은 이게 태극사상입니다. 그 하나에 나누어진 음이 마고 하느님이고, 또 그 음에서 또 음양으로 나눠진 게 태극, 궁이 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음양 이론으로 보면은 음에서 음양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고 하나님께서 음양으로 나누어져서 천지창조가 되신 이 두 분이 바로 궁이 소이고, 여기에 땅과 하늘, 음양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든 이 4명의 천인 천녀가 다시 결혼해서 3남 3녀를 낳았고, 이들이 인간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시 결혼을 해서 1만 2천 명의 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하늘의 소리를 듣고 또 율료에 맞춰서 체득해서 자신들이 우주와 하나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능히 알아들을 수 있었고, 마음을 먹은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만물에 깃들인 마음의 본체를 읽고, 우주 원리인 율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유한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한 수명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천지창조론이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과 같은 비슷한 에덴 동산의 원죄가 나옵니다. 이게 인류의 원죄, 동양의 인류의 원죄입니다. 이게 오미의 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때 이제 백소 씨라는 후손인 지소 씨가 배가 고파서 지유를 마시려고 찾았는데, 샘에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지소 씨는 노약자 임산부에다가 양보를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지유를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지 못하고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고, 또 집 근처에 보니까 포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허겁지겁 따먹었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멍해지고 마비가 오더니 그 자리에서 결국은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깨어보니 눈앞에 황홀한 광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빛나는 세상, 향기로운 냄새, 귀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몸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소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면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천지가 너무 아름답구나. 하지만 내가 느끼는 내 감정 기운을 능히 그 누구도 못 이긴다. 이는 내가 따먹은 포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신기해해서 너도 나도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포도를 따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오감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미의 변입니다. 예, 백소 씨는 마을 사람들을 놀라서 포도 먹는 것을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이왕 따먹은 사람들 때문에 서로 믿음이 깨지고, 또 의심이 또 생기고, 결국은 서로들 미워하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빨이 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생명을 강제로 먹기 시작하고, 또 이 이빨로 인해서 그 지금까지 깨끗한 피가 혼탁해지고, 또 하나님이 줬던 천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늘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마음의 본체도 볼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육체의 감각인 오감이 의존하면서 윤례를 더 이상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무한한 육체에서 유한한 육체로 수명이 점점 짧아져 갔습니다. 이렇게 본성을 잃고 말았고, 결국 마고성 사람들은 오미의 변을 일으켰던 지소 씨를 원망하게 되었고, 지소 씨는 부끄러워서 포도를 따먹었던 사람들과 함께 마고성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마고성의 그 제일 어른인 황궁 씨는 이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본성이 변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시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다시 천성을 되찾을 것이다.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고성을 나온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그 지유를 먹고자 마고성 주변을 파헤쳤고, 이 때문에 그 지역은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밖에가 황폐화가 되니까 마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과일을 따먹기 시작했고, 서로 혼탁해지고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 마고성 밖의 기, 우주의 기죠. 화수, 토목, 금, 수는 점점 조화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을 서로 이제 해하고 잡아먹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마고성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본성을 찾으려고, 애초에 본성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찾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복본, 마고성의 그 근본의 복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궁 씨는 마고 그 태초에 천지창조라는 마고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면서 오미의 변은 제일 어른인 자기 책임이다. 스스로 복본에 마고성과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앞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고성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고성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마고성을 떠나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모아놓고 황궁 씨는 하늘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천부의 신표, 천부인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본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 칡이나 나무뿌리를 캐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황궁 씨는 각 그 리더자들에게 종족의 무리를 이끌고 사방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궁 씨는 동문으로 해서 운해주로 떠났고, 백소 씨는 서문으로 해서 월식주로 떠났고, 흑소 씨는 남문으로 해서
성생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어 황공씨는 자신은 이 책임을 지고 매우 춥고 지형이 제일 나쁜 북문으로 나가서 천주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황공씨가 스스로 오미의 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스스로 춥고 험한 것을 택해서 천주산을 복본해 고통을 이겨내자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서에 나오는 얘기하고 많이 좀 그 흡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는 성경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이 황공씨, 이 모든 종족을 데리고 마고성을 떠났던 그 황공씨는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각 그 종족들을 데리고 떠났던 저기들도 다 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들은 마고성을 떠나자마자 다른 종족들하고 싸우며 서로들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오미 편을 포도씨를 따먹었던 지소씨 자손들이 제일 세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공씨는 천주산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법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일을 가르쳐 척박한 땅인 이곳에 마고성과 같은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조화로운 곳을 만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의 큰아들인 유인씨에게 하늘의 뜻을 지켜서 인간의 바른 세상, 또 둘째에게는 천부의 쉼표를 줘서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다른 종족들을 순방해서 계도를 하고 복본의 그 이를 위한 수행을 열심히 하도록 감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제대로 일을 하자 황공씨는 아들 삼형제에게 근본을 되찾아 복본을 할 수 있도록 명을 한 후에 정작 그는 천주산으로 들어가 윤례의 의문을 내는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내는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황공씨는 마고 할머니에게 서약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인간 세상의 영원한 스승으로 스스로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황공씨의 큰아들 유인씨는 천부인 삼인을 이어받아서 사람들에게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추위에 떨고 어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 불을 일으켜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유인씨가 아버지 황공씨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 지 1000년이 되자 그도 미혹한 마음을 없애고 하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천재의식을 가르쳐 준 뒤에 천부삼인을 아들 환인에게 물려주고 천주산으로 떠났습니다. 이 환인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법을 이어받아 복본의 서약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환인은 천부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빛이 고이 따스하게 비출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자 기후도 순조로워서 만물은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짐승의 본성을 점점 근본을 되찾기 시작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환인의 우리 최초의 배달국 이전의 계보를 밝혀놓은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환국부터 최초의 국가 환국부터 배달국 고조선까지 삼성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